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6월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췄고 특히 코로나19 시기 위기 대응 경험을 한 인사로 위기 극복 실현과 정책 집행의 적임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코스닥 시장 육성 방안,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 또 기간산업 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하다. 가계 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정책을 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김용범 정책실장 하면 이제 금융 전문가 또 다양한 위기를 겪으면서 그것을 잘 극복한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경부 서기관 시절에는 IMF를 겪었고요,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카드 사태, 유럽 경제 위기, 또 코로나19 등 우리가 쭉 겪었던 경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현장에 관료로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김용범 실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재정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몇 명 안 되는 관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재명 정권의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떤 인물인가 알아보겠습니다. 1962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제면 덕산 삼리 사야마을이라는 데서 태어났고요. 광산 김씨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광주로 진학을 했습니다. 광주 대동고를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에서 이제 5.18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 보니까 김용범 실장이 당시 5.18에 가담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이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료 친구들이 이제 민주화운동 과정에 뛰어들고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본인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좀 짐이 있다 아마 이런 맥락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이고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1997년 5월에 받았습니다. 1986년 행시 30회에 합격하고 나서부터 이제 재경부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재무부, 재정경제부 등에서 금융정책과 등 금융 관련된 주요 부서를 다 거쳤습니다. 참여정부 때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금융위가 출범한 후에는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사무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도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영어도 잘하고 일도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세계은행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보직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김용범 실장에게.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 당시 김석동 차관보가 전화를 해서 은행과장으로 인사낼 테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다라는 일화는 뭐 잘 알려진 그런 일화죠.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는데요.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에는 가상자산 대책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이제 버블 논란 그리고 과연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냐 뭐 그 논란이 많을 때라 아예 이걸 다 그냥 폐쇄하자 뭐 그런 말들도 많았는데 김용범 실장은 그게 아니라 그걸 실명을 인증한 실명 계좌만 코인 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이제 허용은 하되 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그런 식의 대책을 그때 넣은 적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직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8월부터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로 있는데 이 해시드 오픈 이 해시드라는 회사는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계열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 해시드는 2022년 8월 11일 자본금 20억 원 규모로 설립한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를 맡고 있다가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책의 총 컨트롤 타워가 된 겁니다. 김용범 실장은 과거의 언론 보도 등을 살펴보니까 직원들이랑 격없이 잘 소통을 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일처리에 빈틈이 없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이 무안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안 고향 사랑도 좀 뭐 여러 가지 실천을 한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달에 그 140회 황토골 자치마당이라는 거기 무안에서 한 행사에 가서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렇게 또 강연을 하기도 했고, 2023년 7월에는 그 고향사랑 기부금을 무안군에 기탁을 하기도 했다라고 무안 지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봤습니다. 격변과 균형이라는 책을 하나 김용범 실장이 썼습니다. 2022년인가 아마 그때쯤 썼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경제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 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책, 격변과 균형이라는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제관료 중에 한 명이다. 이 정도로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한다 라는 얘기죠. 김용범 실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즐겨 읽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위에 있을 때는 뭐 좀 머리가 복잡하고 일이 좀 안 풀리고 이럴 때는 그 옥인동, 종로 옥인동 뒤에 그 수성동 계곡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좀 산책을 하곤 했다라고 그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한기 화백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금융위에서 이제 고위 관료들이 퇴임하고 하면 후배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주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김용범 실장은 당시에 김한기 화백이 그린 고요라는 그림을 후배들한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청산의 도서관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데요. 퇴임했을 때도, 금융위에서 퇴임하는 날에도 부암동에 있는 환기미술관에 들려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그 그림,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과 맺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김용범 실장의 장인이 2018년 1월 31일 날 세상을 떠난 그 가야금 명인이라고 불리던 황병기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김용범 실장의 장인입니다. 이 황병기 선생은 아들 둘, 딸 둘을 뒀습니다. 이 아내가 이제 소설가 한말숙 씨 아닙니까? 그 황병기 선생이 한말숙 씨와의 사이에 아들 둘, 딸 둘을 뒀는데, 김용범 실장의 아내가 이 첫째 딸 황혜경 씨입니다. 국문학 박사인 황혜경 씨와 결혼해서 자녀 2명을 뒀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정권 대통령실에서 정책실장을 맡은 김용범 전 재경부 1차관은 어떤 인물인가 알아봤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정책들을 토해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정책실장으로서 이 전반적인 것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라고 하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정책실장을 맡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국정기획위원장으로 가고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결국 실무에서의 관료로서의 경험과 위기를 극복한 경험, 그리고 경제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시각,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관료라는 점, 기타 등등이 어우러지면서 정책실장을 김용범 전 1차관이 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떤 인물인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